자,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뭘 했냐면 평균 비교. 그럼 그 전에는 네? 마이크. 찍고 있죠? 다 녹화된다는 거야. 자, 그럼 평균 비교를 배우기 전에는 뭘 배웠냐? 인과관계. 회귀 분석이 인과관계. 회귀 분석의 단순회귀, 다중회귀, 유계회귀, 범위회귀, 그리고 헤이즌 모델까지가 다 인과관계. 그래서 인과관계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방향 화살표를 그릴 수 있을 때 쓴다 그랬죠. 이거를 뒤집어도 말이 된다. 이러면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뒤집어도 말이 되면 상관관계예요. 그러니까 뒤집어도 말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회귀 분석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설명할 때 헤이즈 모델에서 이것저것 다 해보고 나오는 걸 가지고 나오면은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거기에 따르는 선행 논문들을 찾아서 디펜스를 준비를 해야 된다. 어쨌든 큰 줄기 하나를 맞췄어요. 인과관계. 그 다음 큰 줄기 하나가 평균 비교예요. 그 평균 비교 중에 지난주에 했던 것이 독립지검정, 대응지검정. 지검정은 두 개라고 그랬죠. 이제 독립지검정은 대상자가 다른 두 집단. 대상자가 다른 동일인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 두 집단에 해당되는 평균 비교. 대응지검정은 같은 사람의 선후 비교. 이게 프로그램 효과라고 했어요. 오늘 배울 거는 대응 시범정이 두 집단이었는데 세 집단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 선조사, 후조사, 추후조사 세 집단. 그거를 지금 볼 텐데 그게 아노바라는 거 하고 반복 분산 분석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분산 분석이 아노바예요. 이제 아노바부터 보자. 세 그룹 이상이 될 때는 아노바 이런 배치를 보는데, 자 목차를 보면 17강 목차를 펴보세요. 17강이 뭐라고 쓰냐면 원웨이 아노바 그래가지고 1원 배치 분산 분석 1원 밑줄부터 적어놓으세요. 변수가 하나에서 그룹이 하나, 변수 하나. 근데 2원 배치 이렇게 되면 변수가 두 개라는 뜻이에요. 투웨이 아노바도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원웨이 아노바를 지금 하는 중이에요. 그럼 원웨이 아노바가 221페이지에 있대요. 221페이지로 가세요. 원웨이 아노바라고 쓸 거예요. 그죠? 자, 볼게요. 1번, 221번, 1페이지 1번. 원웨이 아노바 분석을 줄쳐야 돼요. 두 집단 이상이 한 변수에 대한 평균 차이. 보통 세 집단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두 집단도 가능하네요? 가능해요. 두 집단을 하면 T검정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뜻이지만. 그래서 한 변수 밑줄 긋고 이게 원웨이예요. 원웨이. 한 개. 어쨌든 그다음 보죠. 그다음 줄 T-테스트는 종속 변수에 대해서 두 집단 간의 평균 차이. 그러니까 T-테스트와 다른 것이 독립변수가 두 집단이 아니라 두 집단 이상이다. 예를 들어서 성별
이거는 t-테스트로 보는 거고요. 직무 형태 t-테스트로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줄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여러 개죠? 네. 이거는 단어바로 본다. 학력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제 2번이 중요합니다. 원웨이 ANOVA 분석에서 사용하는 독립변수는 밑줄 잘 드셔야 돼요. 명목, 적도. 독립변수가 명목, 적도. 그 명목, 적도가 바로 위에 있는 연령, 학력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룹이 3개 이상이라는 것이죠. 종속 변수는 등간 이상, 만족도, 회복 탄력도 뭐 이런 것들이죠. 어쨌든 등간 이상. 자, 밑에 가보죠. 가설 1, 2 봅시다. 종사원의 월 소득에 따라 거래 심리적 계약 위반이 지각 정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똑같은 거 있어요. 관계 심리 계약 위반의 지각 정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됐죠? 자, 그런데 여기서 월 소득은 100만 원 미만, 199만 원, 299만 원, 399만 원, 총 4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400만 원 이상도 포함되어 있지만 응답자가 존재하지 않았다. 이게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미만 들어가 있죠? 이상도 들어가 있죠? 그래서 포괄성이 만족돼야 돼요. 다 들어가야 돼요. 빠진 게 없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서로 겹치는 게 있으면 안 돼요. 그게 배타성이에요. 배타성도 만족을 해. 겹치는 부분도 없다. 내가 그러니까 앞으로 설문지를 만들 때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고 만들어야 돼요. 빠진 거 없나? 겹치는 거 없나? 이런 걸 생각을 하고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볼게요. 자, 이제 실습을 해봅시다. 우리 제 2-3을 불러보라고 하니까 2-3을 불러봅시다. 2-3. 저는 데이터가 없지. 올라왔어요. 변수 보기를 가서 보니까 우리가 봤던 거 다 들어가 있어요. 월 소득이 여기 있어요. 네. 데이터 보기에 가서 월 소득을 한번 보니까 여기 있네요. 월 소득이 번호로 잡혀져 있어요. 이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분석, 기술 통계량, 빈도 분석. 빈도 분석을 누르고 월 소득만 보내봐요. 오른쪽으로 월 소득을 오른쪽으로 보내고 확인. 그러면 이렇게 뜬다. 400만 원 이상이 없죠? 네, 없어요. 그래서 좀 아까 책에서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빈도가 잡혀 있다는 거는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 다시 데이터를 보는데 이제 222쪽에 가서 하는 거예요. 책대로 분석. 누르세요. 책대로 분석. 평균 비교. 평균 비교. 그 다음에 메뉴에 가면 이런 배치 분석이라는 말이 있죠? 클릭하면 이렇게 떠요. 그게 223쪽에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아까 가설에서 독립변수가 221쪽
월 소득에 따라 일주일고 적어놔셔야 돼요. 이게 독립변수이고 이게 서열척도예요. 서열척도나 명목척도나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 얘기 한번 들었죠? 들었죠? 그래서 서열척도라는 거 기억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넘겨봅시다. 월 소득을 왼쪽에서 찾아서 월 소득을 찾아서 어디로? 요인에 넣으셔야 돼요. 요인이 여기서 말하면 독립변수가 되는 거고요. 종속변수는 거래심리와 관계심리, 가설 1과 2를 한꺼번에 다 넣을 수도 있다. 하나씩 볼 수도 있어요. 같이 다 넣을 수 있어요. 자, 됐고요. 그게 223쪽 위에 있는 그림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2번에 옵션 메뉴가 조금 달라요. 책은 12버전이라고 했지. 옵션을 누르면 이렇게 떠요. 화면이. 그러면 223쪽에 보면 밑에 있는 그림. 기술 통계량, 인질성 능력. 됐죠? 네. 제가 그 전에 이것만 썼어요. 무슨 말이냐면 영향이 없다는 같다. 기억나죠? 그 다음에 정기성이다, 동질성이다, 등분산이다. 한 가지 또 빠졌는데 무형성이다. 같은 말이야 다. 무형성이고 동질성이는 나중에 하게 될 거야. 어쨌든 그러면 확률값이 얼마 이상? 그래. 0.05 이상이 된다는 거지. 헷갈리죠?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위에 적은 거를 기억하면 돼. 아래 적은 것은 영향이 있다, 정규성이 아니다, 동질하지 않다. 이거는 얼마 미만? 0.05? 자, 어쨌든 체크했어요. 자, 이제 그 다음에 가서 다음 페이지를 보도록 합시다. 자, 분석을 눌러주고 두 번째는 사후 분석이라고 눌러주세요. 사후 분석. 사후 분석. 눌렀어요? 자, 그러면 여기 등분산이 가정이 됐을 때는 쉐페를 눌러주시고 쉐페. 등분산이 가정이 되지 않았을 때는 덤넷을 눌러주세요. 주로 많이 쓰는 거예요. 연말이 쭉 다 다시 설명할게요. 쉐페와 덤넷을 체크했습니다. 우리 책에서는 쉐페를 똑같이 했네. 됐죠? 개성을 눌러주고 이제 확인 버튼을 눌러주면 끝나요. 그럼 이제 이렇게 뭔가 써요. 자, 이런 배치, 분석, 결과들이 뜬다. 이제 224쪽부터 해석을 쭉 해놨어요. 책대로 해석을 하면서 읽어보면 되는데 그 중에 우리 체크를 해야 될 게 여기 보면 225쪽에 요런 보기 전에 여기 보면 기술 통계에 여기 케이스 수하고 평균, 표준 편차 얘네들은 필요한 값이죠. 논문에서는 이걸 꼭 실어줘야 돼요. 만약에 안오바로 걸렸다면 자, 이제 동질성 검정을 와서 봅시다. 거래심리, 관계심리 오른쪽 유의 확률 값을 볼게요. 등분산이에요? 등분산이 아니에요? 등분산이 어렵죠? 등분산이다. 등분산이에요? 등분산이 아니에요? 등분산이다.
아씨 또 토요일이야? 영어구나. 한번 또 설명할게 봐요. 가설을 A라고 했죠? 네. 그렇죠? 자, 요 가설을 구성을 한 거를 연가설이라고 했죠. 그렇죠? 이렇게 된 것은 반대로 요 연가설을 또다시 부정을 해서 긍정으로 가는 것이 대립가설. 그렇죠. 요런 걸 부정할 수 있는 기강력이 P 0.05. 그래. 그래야 긍정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못하면 긍정으로 못 간다고 그랬죠. 이렇게 못한다는 게 뭐야? 이거라고 했잖아요. 이거의 반대니까. 그렇죠? 벌써 요것만 알면 답이 나왔어요. 네, 그 다음부터는 뭐라고 쓰면 똑같이 쓰면 되잖아. 이게 영향이 없다는 거죠. 영향이 없다. 같다라는 거거든요. 또는 이다 근분사이고 동질하고 구형성이고 이게 다 똑같은 말들이에요. 다 같다는 뜻이에요. 차이 없어. 효과 없어. 영향 없어.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게 아니고 같다. 요게 핵심 단어. 밑에는 반대야. 그럼 여기 동질성이라고 체크되어 있는데 동질성이 오른쪽에 유형의 값을 봤더니 어떻게 돼 있어요? 0.05. 뭐 동질성이야 아니야? 이 영어로 돼 있나? 내가 이 말도 했죠. 수학이 어려운 게 아니고 산수가 어렵다고. 근데 값을 보니까 0.05보다 작죠. 작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이 값이 이 앞에 점이 찍혀 있어. 점이. 근데 이걸 이렇게 헷갈리면 안 돼. 이게 점이 있어. 점 있어서 0.9, 0.9라는 뜻이야. 맞아요. 이거 얘기하는 산수가 어려워요. 0.9면 아래 거야, 위에 거야? 위에 거요. 그 위에 거는 뭐야? 0.9. 경분산이고 영향이 아이고. 까먹으면 안 돼요. 참 기본적인 흐름이고 뼈대야, 뼈대. 까먹으면 안 돼. 여기까지는 잘 이해했어. 이걸 확실히 이해했지? 확실히 이해했지?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야. 요걸 이해했으면 여기 이 꼴이 들어가 있잖아. 네. 그러니까 이 꼴이 들어가는 건 같다라는 거지. 그렇지? 네. 그러면 뒤에 다 똑같은 말이야. 이제. 같다. 같으니까 효과 없는 거고 차이 없는 거고 영향이 없는 거고 동질한 거고 다 이런 거. 그러면 동질성은 확보됐다는 뜻이야. 동질하네. 그럼 아까 CFP 분석을 하면 된다는 뜻이야. 좀 보자고. 다음에 분산 분석 모형의 적합도도 유의해. 모형의 적합도 얘는 좀 아슬아슬해. 0.02잖아. 그런데도 유의한 거야. 괜찮아. 이제 내려가서 이제 볼 거야. 자, 사고 검정 여기 보면 쉐페가 있고 덧넷이 있어. 그렇지? 그럼 쉐페는 동질한 경우에 체크했지. 책을 다시 봐야 돼. 동질한 건가? 224쪽을 봐. 224쪽을 가서 봤더니 등분선 가정한에 쉐페가 들어가 있어. 그치? 등분산이나 동질한 거나 같은 말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쉐페가 들어가 있는 거를 확인했어. 그러면 아까 우리가 좀 아까 동질성 확보했지? 네. 그 쉐페를 봐야 돼? 덧넷을 봐야 돼? 그렇지. 이해됐죠? 지금은 이해돼. 다음 주에 오면 아이씨 벌써 또 얘기야. 계속 듣다 보면
머리에 들어가. 자, 그럼 여기 잘 봐, 이제. 쉐이프를 보는데, 그룹이 4개지. 네. 그렇지? 100만 원에서 여기 이제, 자, 100만 원 미만을 A라고 놓고, 100만 원 미만. 이거는 내가 그냥 우리가 그냥 알아서 하는 거야. A라고 표기를 하고, 그 다음, 199만 원 미만은 B라고 표기를 하고, 299 미만을 C라고 하고, 399 미만을 D라고 표기하자. 400 이상은 없잖아. 그러니까 그룹이 4개잖아. 그치? 요거하고 체크를 할 거야, 이제. 자, 그럼 보면, 여기, 월소득 100만 원 미만과 199만 원 미만. 이게 돼 있지? 지금 내가 지금 이거 보여? 아, 여러분 화면 같이 봐. 평균 차가 있는데, 평균 차에 잘 보면, 어떤 거는 이렇게 별표가 있고 어떤 거는 별표가 없지. 그러니까 별표가 없는 거는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A와 B는 차이가 없는 거예요. 여기 있는 A 집단과 B 집단은 차이가 없는 거라고. 별표가 표시 안 돼 있지. 그런데 고민 생각해서 봐. A와 C는 별표가 포함되어 있지. 이 별표가 하나가 딱 찍히는 순간 오른쪽에 유효 확률을 보면 0.05 미만이야. 네. 이해돼? 네. 0.05 미만이야. 그래서 A와 C는 차이가 있대. 표기를 이렇게 할 거야. 근데 A가 C보다 커요? 이게 아니고 요 표기는 구분이 된다 이 뜻이야. 그냥. 구분을 할 거다. A와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가? 평균 차이를 보는 거지. 내 그룹 간에. 내 그룹 간에 평균 차이가 있는데 제가 2개밖에 없으면 2개가 평균 차이가 있다는 찍음정은 사후검정을 할 필요가 없어. 2개밖에 없습니다. 차이가 있거나 차이가 없거나 더 이상 없잖아. 그렇지? 근데 3개 이상이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야. 어떻게 비교해야 돼? 요렇게 비교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요렇게도 비교해야 되고 요렇게도 비교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요렇게도 비교해야 돼. 다 비교해야 되는 거야 서로가. 이제 그걸 설명하는 중이야. 여러 개가 되는 거야 지금. 그러면 D하고도 A와 D도 차이가 있지. 그렇지? 네. A와 D가 A와 D로 표가 차이가 있어. 지금 1번만 본 거야. 요 위에 것만. A 입장에서 본 거라고. 두 번째 칸 이제 B 입장에서 보는 거야. 오케이? B 입장에서 A는 차이가 있어 없어? 차이 없지? 그럼 B와 C는 차이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지? 네. B와 D는 없어. 오른쪽에 유의 확률을 보면 다 0.05보다 커. 다음에 C 입장에서 보는 거야. C 입장에서 A와 비교했어. C 입장에서 A와 같대? 이거나 그거나. 여기서 얘를 보나 얘가 얘를 보나 이거는 같은 거야. 맞지? 그 다음 C 입장에서 보니까 나머지는 차이가 있어 없어? 없어. 이전에 D 입장에서 볼게. D 입장. 자, D 입장에서 봤더니 D와 A는 차이가 있대. 우리가 아까 이걸 본 거랑 똑같잖아. 그렇지? 나머지는 차이가 없지? 근데 잘 봐. D 입장에서 C와 차이가 없지? D 입장에서도 C와 차이가 없지? C 입장에서 봐도 D와 차이가 없지? 그러니까 C와 D는 요거를 이제 줄이면 잘 봐. 요거를 줄이면 A는 C와 D와 차이가 있는데 C와 D는 차이가 없다는 거지. 요거 이해돼? 이해되지? 못 들었어. 큰 소리로. 이해는 되는데 저걸 모르잖아. 이제 그 얘기를 하자. 관심 있는 게 있었어. 이제 잘 봐. 그 다음에 페이지를 넘기면 중요한 건 다 끝났어.
226에 그런 설명을 다 해놓은 거야. 227페이지까지. 쭉 설명을 다 해서 논문의 수는 논문에는 229에 가서 봤더니 표의 끝에 사후 검정 결과 그돼 있지? 그리고 거기 A는 C, D보다 크다. 라고 표기돼 있지? 그게 이거야. 그리고 가로에 쇠폐 검증 이렇게 해놨지? 쇠폐 검증을 했다라는 것은 뭐야? 동질하다라는 것을 깔고 보는 거지. 근데 밑에 턱키라고 되어 있네. 그렇지? 턱키라고 아니고 턱키라고 읽어도 되는데 이 앞에 가서 뭘 우리가 이거는 턱키 체크 안 했었는데 224쪽 가서 봐. 224쪽 가서 보면 쉐페 오른쪽에 턱키가 있어. 있지? 네. 그거를 체크했다는 뜻이야. 그럼 그것도 동질성이 포함됐다는 뜻이지? 근데 저거가 동질성이 두 개가 다 동질했잖아. 그러니까 쉐페를 하든 토끼를 하든 있는데 쉐페보다 토끼가 더 민감해. 그러니까 아삭아삭하게 경계선에 있는 것을 토끼는 잡아내는데 쉐페는 못 잡아내. 못 잡아내는 거를 보자고. 관계심리. 자, 두 번째야 관계심리. 제가 쉐페. 차이가 없지? 아무것도. 차이 없지? 네. 아니, 문제 없어요. 그래, 안 넣어도 되지? 쉐페를 할 때 차이가 없어. 네. 그러면 우리가 조금 아까 했던 요거 5단축 요 아이콘을 눌러서 이런 배치 분석 분석을 누르면 다시 뜨지? 네. 뜨지? 네. 사후 분석을 클릭을 해서 이거는 투키를 클릭해요. 특히 토끼가 두 개 있어요. B 있고 방법이 있는데 그럼 B 그래. 하면 돼요? 위에 걸로 해도 돼. 위에 거 해. 터키도 해도 되고 터키로 해도 돼. 계속을 누르고 확인 버튼을 또 한 번 눌러줘. 사후 분석만 바로 있어야 돼. 관계 심리의 사후 관계. 자, 관계 심리의 사후 관계에 토끼가 잡혔는데 A와 C의 차이가 있지. 예. AC 그래. 그러니까 안 가도 되지? 자, 얘는 지금 차이가 있잖아. 네. 얘는 쉐페는 차이가 없는데 내 말이 그 말이라. 토끼가 좀 더 예민하다고. 그래서 여기 나오네. 이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럼 이게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보자고. 차이가 나는 게 0.03이잖아. 그러니까 아슬아슬한 거야. 그 쉐페는 똑같은 위치를 가서 보면 0.08, 0.6, 0이지. 예. 06이지. 예.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아슬아슬하게 차이가 있는데 토끼는 좀 더 예민하게 계산을 하는 거고 쉐페는 조금 더 민감하지 않게 체크를 하는데 대부분이 쉐페를 써. 그래도 안 나오면 토끼도 한번 돌려볼 필요는 있다. 메모는 그렇게 해놔. 좀 더 예민하다. 지금 본 것은 논문에서 제시하는 방법을 본 거야. 그지? 그러면 그 다음 장은 18강인데 하이스피아를 쓰다보기도 하고 우리가 그 전에 이야기를 했을 때 슬라이드를 올려보면 슬라이드를 올려서 이렇게 내려가보면 여기 단어가 있어. 찾았어요? 나랑 같아? 나랑 슬라이드 보는 것 같고 자 이런 배치 분산 분석을 보면 세 개가 만약에 세 개의 집단이라고 했을 때는 요렇게 다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차이가 나면 전체는 차이가 난다고 얘기를 해. 이 중에 세 개가 다 차이가 없어. 그러면 차이가 없는데 이 중에 하나라도 차이가 나면 차이가 있는 거야. 그럼 어떤 게 차이가 있지? 이거를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사후 분석이야. 그러니까 사후 분석은 어떤 게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사후 분석이다. 여기 보면 이꼴 들어가 있지? 차이가 없는 거다라는 뜻이야. 근데 세 개가 다 차이가 나든 세 개 중에 하나가 차이가 나든 하나라도 차이가 나면 차이가 나는 거야. 우리가 조금 아까 쉐이크를 봤을 때하고 투키를 봤을 때하고 이제 쉐이크를 봤을 때는 차이가 없었지. 투키를 봤을 때는 차이가 있었지. 그 차이가 있는 거라고 설명할 수도 있는 거야. 만약에 그게 내가 논문에서 의미가 이렇게 실을 내면 의미가 있는 거야. 어쨌든 그런 그거를 그렇게 찾는 건데 F값이 무슨 뜻이냐 하면 이 공식은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데 의미는 기억해야 돼요. 의미가 뭐냐? 분모와 분자가 있어. 분모와 분자. 자, 군 간의 이동이 있고 군 내의 이동이 있어. 얘가 군 내야. 군 내. 얘가 군 내. 요 군 안에서 일어나는 변수들 사이사이의 거리. 그걸 군 내의 거리라고 그래. 근데 군 내의 거리도 있고 군 간의 거리가 있어. 군 간의 거리. 군 간. 여기서 A, B, C라고 하는 것은 이걸 말하는 거야. 군. 이해돼? 네. 여기 100만 원이라 100만 원 미만이지만 100만 원 안 되는 사람도 있지만 100만 원 가까이 되는 사람도 있고 100만 원보다 많이 떨어진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걸 군간이라고 군내라고 보는 거고 군간은 A와 B 사이가 차이가 나느냐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군간은 이 거리를 나타내는 거고 이 거리, 요 거리. 오케이? 그럼 이게 차이가 나려면 잘 봐 이게 수식을 잘 보라고. 차이가 나려면 군 내보다 군 간이 커야지. 그래야 F 값이 커질 거 아니야. 그렇지? 그것만 기억하면 돼. 아, 차이가 난다는 게 그룹과 그룹 간의 차이가 벌어지니까 이 차이가 더 큰 게 더 중요하구나라는 거야. 군 내의 차이는 중요하지 않아. 군 내에서는 중요하지 않은데 군 간은 중요해.